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연수당의 신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 서귀포에서 그 조경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이게 초대를 받고 저도 되게 편하게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정원을 소개하는 정도로 원래 그 주제를 잡았다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 사실 김하연 교수님 저의 지도 교수님이신데, 예, 제 앞에 발표하신다는 걸 알고 또 우연이죠. 그 2주 전에는 또 김연아 대표님이랑 또 다른 자리에서 이 마인드풀 가드너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강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방향이나 이런 그 소개하는 거를 좀 수정해서 그 제가 실제 그 하려고 했던 내용은 좀 뒤에 간단하게 얘기하고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이런 활동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한자로 이제 자연스럽게 심는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저희 그 외할아버지 외조부님이 그 한의원을 하셨었는데 그 이름이 연수당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자만 좀 바꿔서 제가 이제 추구하는 정원의 방향 이런 것들을 담는 의미로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이 또 이제 앞에 그 있기도 하고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했던 그 졸업 작품 동기도 이 자리에 아까 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그 2007년 학부생일 때 교수님 부임하기 직전에 이제 여름 방학에 그 아르바이트로 그 송파에 있는 설계사무소에 출퇴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시립대가 있는 그 청량리에서 택시를 타고 이렇게 다리 한강을 건널 일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 곳을 계속 지나다 보니 그 전에는 이제 주로 지하철을 타고 다녔었는데 전철을 타고 다녔었는데 이 다리를 이 차를 타고 건너다 보니까 유독 여기에 철새 그러니까 새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를 관찰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다가 점점 그거 반복적으로 그거를 보게 되니까 좀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유독 그 넓은 한강에서 이 자리에 많을까? 그래서 그 단순한 호기심에 시작을 해서 저기에 관련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저희도 여기 노들섬이라는 한강이 이제 섬 위에 있지만은 저 자리도 중랑천하고 한강이 만나면서 만나는 합수부에 옛날에 저자도라고 하는 섬이 있었던 곳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 한강을 직강화하고 도시 개발을 하면서 저자도에 있는 모래와 흙을 퍼서 지금의 이제 압구정 현대 아파트 자리에 메워서 이제 현대 아파트를 만드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알게 됐고 그런 그 스토리와 함께 조경에서 저런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조경적인 아이디어로 그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거를 이제 고민해서 이제 졸업 작품으로 이제 제 4학년이 되면서 졸업 작품 대상지로 이제 선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되게 오래전 얘기라서 이제 얘기하지만 그때 이곳을 조경학과의 졸업 작품 설계 대상지로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조경학과 교수님들이 다 반대를 하셨어요. 진짜 거의 뭐 졸업을 할 생각이 있냐 뭐 거의 그 수준이었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이 졸업을 책임지고 시키겠다 해서 겨우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했던 작업들이 처음에 이제 이 한강이라는 곳이 이렇게 그 그러니까 한강의 수계를 변화를 계속 레이어를 한 거거든요. 겹쳐 보니 엄청 많이 역동적인 힘을 가진 강이고, 근데 이거를 지금의 한강으로 이제 제방을 쌓고 직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유람선이 또 다니기 위해서 뭐 수중보를 쌓고 준설을 계속 해가지고 그
지금의 형태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런 그 도시의 어떤 불확실성, 그러니까 그 홍수에 의해서 범람하는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재해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흙이 계속 지금도 이제 쌓이고 있으니까 그 흙을 계속 쌓이게 만드는 거를 드러내보자, 이제 뭐 그런 아주 단순하지만은 좀 그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이제 이거를 작업을 했었고, 실제 이렇게 했던 거를 저희가 이제 그 반응이 좋아서 나중에는 이제 미국 쪽에 그 학생 어워즈에 제출을 해서 이제 수상을 했던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저도 이제 원래는 서울 출신은 아닌데 서울에 오랫동안 지내면서 서울에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했었는데, 이제 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을 해서 그 도시화와 재자연화, 지금 이제 야생화라고도 말씀하시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고민했던 그런 프로젝트라서 일단 소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죠. 이 작품을 계기로, 그러니까 작업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대학원까지 가게 됐고, 그때 이제 했던 작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것도 이제 수업 중에서 그 다른 그 회사 또는 사람이 했던 작업을 재해석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 그런 그 과제가 주어졌었는데, 그때 서치를 하다가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 그 만들어진 이런 크랙 가든이라고 하는 그 작업을 제가 찾게 됐고, 요거는 보시다시피 엄청 작은 규모의 75제곱미터 정도 되는 그냥 뒷마당에 그 조성된 그 정원이었고, 실제 이 정원 그냥 개인 건축주가 설계를 의뢰를 해서 조성이 됐는데, 이때 당시에 이게 2009년에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데 한 $500 이 정도의 조성비로 조성된 정원이라는 거에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학생 때 또 제출했던 그 ASLA의 프로페셔널 그 작업으로 수상을 또 하는 걸 보고서는 이런 그 작업도 좀 재미가 있다. 그리고 뭔가 계속 이제 학교에서 설계 작업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직접 참여하고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한 갈증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그런 그 좀 쉽게 접근하고 적은 비용으로 어떻게 보면 좀 노력을 좀 덜 하고 힘을 좀 덜 들이고 만들 수 있는 정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매력을 느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이렇게 콘크리트로 덮여 있고, 근데 오랫동안 저렇게 콘크리트로 덮여 있던 곳에도 저렇게 그냥 크랙을 내고 정원을 만드니까 식물들이 잘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거기에선 그러니까 식물만 그냥 있는 정원이 아니라 이렇게 이 집에 뭐 자라는 아이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과제를 제출할 때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이때는 이제 고기를 가지고선 제가 나름 이걸 재해석해서 모델링을 했고, 근데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원래 좀 요리하고 이런 걸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취미로도 갖고 있었어서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직접 제가 땅이 있어서 그 정원을 가꾸지는 못해도 그냥 진짜 반지하 자취방에서 혼자 이거 막 고기 굽고 해서 뭐 그냥 라면 스프랑 프레이크 있던 거 가지고
그 작업으로 너무 즐거웠었고 이걸 가지고서는 이제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좀 뜨악하는 그 반응도 좀 재밌었고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저한테는 좀 재밌는 경험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는 스토리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실제 이런 공간을 그러니까 소유는 아니고 친구의 사무실로 쓰고 있던 뒷마당이었는데 사당동에 똑같은 이제 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콘크리트로 덮여서 이게 건물 뒤쪽에 뒷마당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대학원 시절에 했던 작업이 생각이 나서 직접 한번 해보자. 그래서 원래는 주차장이었던 데를 창고로 쓰고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다 비우고 뒷마당에는 이제 똑같이 크랙을 내 가지고 흙을 채우고 거기에 식물을 심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직접 했던 처음의 정원인 거죠. 성인이 돼서 이제 제가 제 손으로 뭔가를 해봤던 첫 정원이었고 그래서 뭐 조그마한 플랜터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뭐 야채도 좀 채소도 좀 키우고 그리고 이제 이왕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사람들도 좀 불러서 같이 음식도 먹고 술도 먹고 하면서 뭐 꼭 정원 얘기만은 아니지만 그런 경험들도 같이 나누고 한 2년 정도 요 공간을 유지를 했었는데 그게 너무 즐거웠었고 그래서 어떤 그런 좀 쉽게 재밌게 이런 정원이나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경험이 이제 토대가 돼서 이쪽으로 제가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점점 굳히는 그런 과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때는 좀 프리랜서 디자이너처럼 활동을 할 때였는데 제주도 여행을 자주 갔었거든요. 그리고 뭐 그것도 사실은 교수님 영향이 좀 큰데 연구실에서 제가 그 성인이 돼서 처음으로 연구실 답사로 해서 제주도를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답사 코스를 이제 대학원생들끼리 짜서 섭지코지에 지금 이제 휘닉스 아일랜드라고 돼 있는 리조트에 거기에 가면 안도다다오 건물도 있고 뭐 마리오 보타 이렇게 되게 유명한 건축가들의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은 좀 보고 싶어서 가서 거기를 이제 둘러보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선 저희 이제 자체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이 본인 대학원 시절에 섭지코지 조사를 갔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전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리조트가 되기 전에 그 완전 야생으로 있던 그 섭지코지의 풍경 저는 이제 볼 수 없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풍경에 대한 그 경험들을 얘기해 주시면서 그때 이제 제가 그러면은 이제 지금이라도 제주도에 가서 그 남아있는 풍경들이라도 좀 그거를 제 눈이나 마음에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좀 어차피 프리랜서였어 가지고 갔죠. 그래서 그냥 조그만 집 구해서 거기서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더가든이라고 하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제 김봉찬 대표와 인연이 돼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고 이제 김봉찬 대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생태학이 원래 전공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베이스의 또 다른 얘기들을 듣고 그 같이 이런 자연 답사를 다니고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자연은 도시와 다른 것, 좋은 것, 뭐 이런 개념적으로 있던 거를 좀 더 그 깊이 있게 보고 관찰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봤을 때 이 편안함, 그 다음에 단순한 것 안에서의 이런 담겨 있는 다양성, 이런 거를 어떻게 굳이 여기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체험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그 다음에 조금 내가 느끼는 이 아름다움의 근원에 대해서 자연에 가서 보다 이렇게 고민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천백고지, 한라산에 있는 천백고지 습지의 가을 풍경이고요. 지금 한라부추가 피었을 때 모습인데, 대부분 이제 가면은 데크 따라서 와 하고 이렇게 보고 지나가기도 하는데, 저는 갈 때마다 새로운 게 보이고 갈 때마다 너무 그 새로운 그 감동들을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쌓아서 사람들한테 이런 그 내가 느끼는 아름다움을 일상에서 전달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게 지금 이제 회사까지 만들어서 정원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활동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뭐 다들 이제 뭐 곶자왈이나 이런 데도 많이 가시지만 실제 잘 알려지지 않는 이런 영아리 오름 같은 데만 가도 그 원래 그 화산 용암이 굳어서 만들었던 커다란 바위가 쪼개지고 거기 틈을 비집고 이런 나무들이 저 뿌리를 다 이렇게 드러내고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다 감동인 거죠. 그리고 실제 이게 그냥 그렇게 느끼고만 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거를 뭐 도심이나 이런 새로운 사이트에서 재현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고민하다 보니 뭐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어제도 이제 제가 북해도 갔다 온 얘기를 다른 분들한테 그 전달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서울에 오게 됐는데, 어제 그런 이제 일련의 활동들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저런 바위 틈이 있는 같은 오름에 이런 평지에는 습지가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겨울철에는 이렇게 습지에 물이 없어도 습지에 식물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이런 제주도에선 내창이라 그러죠. 계곡에 가면은 저런 수직절벽에 자라나는 고사리류 저런 식물의 식생들, 그래서 이제 다음 지금 김봉찬 대표가 또 두백회라고 준비하고 있는 게 요 곳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이제 계속 하게 됐고, 이게 이제 지금은 조금 뭐 일부 이런 생각들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고 약간 민간 정원 위주에서 이제 가능한 얘기지만, 보다 이제 확대가 되면은 지금 얘기했던 크랙가든, 자연주의 정원, 이런 것들이 도시에서 이런 식으로도 그 해외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보다 큰 규모에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식물 몇 개 심는 게 아니라 정말 도로를 줄이고 거기에 녹지를 만드는데, 그게 그냥 뭐 식물을 많이 심고 나무를 많이 심고의 수준이 아니라 빗물 정원을 만들어서 시설로서의 기능도 하고, 실제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처로서 기능을 하게 만드는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되고 있고, 실제 이게 그냥 뭐 의미랑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고 보기에도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런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고 이거를 나도 하고 싶다? 이런 게 되게 멋있는 일이구나라고 같이 동참하고 싶게도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까지 가면 성공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원래 이제 하려고 했던 이런 영향들이 쌓여서 뭐 이런 성수동에 아모레 성수라고 하는 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게 됐고,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자동차 정비소였던 데여서 콘크리트로 덮여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중정 부분에 정원을 만드는 프로젝트였고, 여기도 그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밑에 토양을 좀 개량을, 여기는 이제 정비소여서 워낙 토양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토양을 개량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 정말 오래된 숲과 같은 풍경을 만드는 게 이제 저희의 미션이었고, 실제 그 되게 여건이 안 좋았었는데 어렵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정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혼자의 힘으로는 못하는 일이고요. 이분들은 전문 사실 가드너라기보다 그냥 일용직 분들이거든요. 저희가 그 용역사무소에서 부른. 근데 오셔서 같이 하면은 정말 그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태도가 달라지세요. 그래서 그 저 바위에 붙은 그 흙 먼지를 털기 위해 이제 쓸어내기 위해서 저렇게 빗자루질도 해주시고, 예, 뭐 장비부터 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식물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저희가 위치를 그 잡아서, 예, 심는 방식으로 서식처에 맞게 조성을 하고요. 지금 좀 뭐 아쉽긴 한데 이게 여기 임대 공간이어가지고 아마 계약 기간이 올해까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면은 사라질 수도 있는 풍경입니다. 제가 어제 갔다 오긴 했는데 약간 지금 이제 이렇게 철거하는 수순인 것 같더라고요. 2층에 카페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게 조성 딱 다음에 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 몇 개월 만에 이제 겨울을 나고 나서 봄의 정원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도심에서도 이 조그만 공간에서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거에 또 사람들이 많은 그 인사이트를 얻었던 것 같고요. 또 이때 또 요 앞에 여건상 버드나무 하나를 이렇게 심었었는데 지금 가면 한 3배 커져 있어요. 5년 만에 도로까지 다 점령해서 어제 가고 사실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예. 그리고 뭐 비슷한 맥락에서 여기도 사실은 제가 그 아모레 성수보다도 그 전에 했던 사당동의 틈새 정원하고 여건이 좀 비슷했던 데였는데 여기도 그냥 이런 콘크리트로 덮여 있었고 밑에 막 기름통 묻혀져 있었고 이런 사이트였는데 여기도 이제 저희가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나무들을 이제 제주도에서 공수를 해와서 이것들을 뒤에 건물 뒤쪽에 조성하기 위해서, 예, 이걸 다 크레인으로 장비도 넘기고 나무도 다 넘겨서 아주 사실은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서울 도심에서, 예, 정원을 조성하는 게. 근데 다행히도 진짜 여기도 진짜 그 작은 정원인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줘가지고 여기는 조성하고도 제가 여기가 뭐 하는 공간인지를 모르고 그냥 정원을 조성해달라 그래서 정원을 한 거였거든요. 더가든의 의뢰가 와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가 이제 무슨 쇼룸이자 뭐 이렇게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하고 이런 공간이더라고요. 공간 그 용도가. 그래서 거꾸로 이제 누가 이 모노와 한남을 갔다 왔는데 이게 더가든에서 한 작업이냐라고 저한테 거꾸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남동에 뭘 하긴 했는데 거기가 그건지 몰랐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SNS랑 이런 데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이 정원이.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이렇게 정리도 하게 됐고요. 과정을.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정원에 이 건물에 약간 보조 동선, 직원들이 그냥 출퇴근하는 동선 정도 엄청 좁은 공간이어서 그래서 그냥 되게 판석도 조그만 거 놔가지고 통행할 수 있게만 만들었던 데인데 나중에는 이게 건물이 이제 실제 상업 공간으로 오픈을 하면서 실제 있던 이 출입문을 안 쓰고 정원으로 돌아서 진입을 하게 건축주가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메인 출입구가 정원 때문에 바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었고, 예. 여기는 이제 아모레 성수랑은 다르게 사람들이 실제 정원 가까이 갈 수 있는, 예, 그런, 예, 정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그다음에 비가 오거나 그다음에 햇빛의 각도에 따라서 이 건물의, 예, 또 다른 모습들을 만들어주는 정원으로 이렇게 얼굴을 바꿔주는, 예, 역할을 하고 있고요. 비가 오는 날 이렇게 벽에 이런 물 그림자랑 같이 보이는 모습들이 저는 좋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피크닉이라는 곳인데 앞에 두 군데는 도심에서 콘크리트를 걷어서 만드는 정원이었다고 하면은 여기는 여건상 그 바닥을 걷어낼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흙을 부어서 이제 만드는 방식으로 조성을 했어야 됐는데 여기는
그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밑에 하중이랑 이런 것 때문에 흙을 한 50cm밖에 저희가 그 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 실제 그 기존에 이제 이런 그 정원이 이미 조성이 돼 있었고 여기에서 좀 그래도 가능성을 저희가 보고 예, 이런 일련의 뭐 설계와 디자인과 이제 현장 실측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정원을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여기도 면적으로는 아모레 성수 정도 되거든요. 정원의 면적이. 근데 거기에 50cm 흙만 해도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흙을 공수해서 저기까지 운반하는 건물 뒤쪽까지 운반하는 것도 어려운 작업이었고요. 그럼에도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만든 정원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특히 이제 여기는 전시 공간이다 보니까 사람들 통행이 그 필수였는데 이 데크를 만들 때도 일반적인 방식하고 다르게 빛이나 그러니까 햇빛이나 빗물이 투과될 수 있는 그 그레이팅이라고 하는 철제 소재로 해가지고 조성을 해서 실제 그 데크 하부까지 식물들이 다 심겨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작업을 하다가 직원이 머리를 찧어서 네,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그 현장에서 계속 체크하면서 식재를 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혼자만 헬멧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고 실제 또 관리나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아모레 성수 때도 그렇고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서 좀 더 관리성을 좋게 했고요. 이거는 이제 만드는 과정에도 그렇고 그 이대길 정원사가 같이 저희가 참여를 해서 나중에 그 관리까지 맡아서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도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그런 정원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모습들이고요. 실제 뭐 이런 시간대나 계절에 따라서 변화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작업 전시를 하면 이제 들어가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부에 이제 이렇게 심었던 게 1년 뒤에 바뀐 모습들입니다. 네. 네. 지금도 전시 때문에 이제 최근에 그 새로 전시를 오픈해서 저도 내일 다시 좀 가볼 건데 이런 정원의 모습들. 그러니까 서울에 대부분 계실 테니까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서 보시고 직접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뒤에 이제 또 질문 시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